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장기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결국에는 왜 해외 주식을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익숙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지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투자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2년에서 3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이유로는 국내에서의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감소의 폭은 대략 20% 정도죠. 이게 큽니다. 연간 25% 낸다고 치면은 5%가 훅가이죠.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딴 거 하겠다 했을 때 세상이 날 기다려주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을 사는 것인데 물건도 직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있고 싸고 좋은 물건도 많습니다. 회사의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국산만 고집해야 되는가? 인터넷과 정보의 보급으로 우리가 외국 회사들에 대해서도 예전보다는 비교적 쉽게 정보를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식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고 팔죠.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한국이 너무 좁다는 느낌과 한국의 한계 같은 거를 느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특정 주식으로 유니버스를 제한시킨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40% 정도가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미국 시장만 공부해도 사실은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한 2,000개 정도죠. 그 중에서 정말 살만한 것은 제한적이니까 내부에서 양질의 건을 포착해서 수익을 내든가 다른 의미의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나라와 기업은 서로를 구성하는 일부인데 예전에 시스템적 문제 영상에서 다뤘듯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틱톡틱톡 가고 있어요. 국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굳이 하나만 해야 되는가? 교토삼굴, 현명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파놓는 게 유리한데 특히나 맨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갖고 와가지고 박스 피었다. 우리나라는 안 돼. 부동산이 불패 이런 얘기하면서 자조적으로 비아냥거릴 시간에 왜 해외 쪽은 안 봤냐 싶은 거죠. S&P 잘 날아갔죠. 이제 각자 여러 핑계를 댈 겁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의 일정 부분을 해외에서 배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위대한 투자자였던 존 템플턴 경이나 지인이었던 마크 모비우스 같은 경우도 해외 탐방도 많이 다니면서 글로벌 투자를 했었고 각국의 시장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했었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앤서니 볼튼, 기타 많은 투자자들도 다양한 나라를 모니터링하고 투자했었죠. 저도 예전에는 국내 업데이트하는 것만 해도 바빠가지고 해외를 안 보다가 자연스럽게 해외 쪽으로 상품이 출시되는 트렌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쪽의 아이디어들이 국내에 적용되는 걸 보기도 했고요. 또한 늘 말씀드리는 나라가 가지는 시스템적 한계 때문이라도 국내의 성장성이 제한된다는 것이 너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해외로 볼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2, 3년만 어느 신흥국 가서 리서치를 해라. 그러면은 정말 높은 연봉을 주겠다. 그 나라 기업 다 해봐야 상장 기업 1000개도 안 된다. 1000개면 한 석 달이면 다 보는 거 아니니? 지금도 하루에 수십 개를 보니까 정교하게 봐서 시간이 걸려도 실제로는 한 1, 2년이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흘러가듯이 나온 이야기였는데 제 내리에 꽂히기도 했고 필요에 의해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백데이터를 구축하고 보기 시작했을 때 한 석 달이 걸렸는데 대강 이해를 할 때쯤 되니까 제가 어렴풋이 알던 거랑 그 나라의 특성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선진국들도 궁금해졌어요. 또 보기 시작했죠.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렇게 대강 이해를 하니까 역시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는 해외 기업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에 대해서 기피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말 흔한 핑계들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정보를 잘 모른다. 두 번째, 각국의 언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게으르다의 동의어죠. 그러니까 일단 국내라고 해서 정보를 잘 아느냐, 회사를 적시성 있게 파악할 수 있냐 하면은 프로페셔널들은 잘하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아니죠. 어디서 흘러가는 이야기 좀 들으면은 자기 것처럼 얘기는 열심히 하겠죠. 혹은 주가가 오르면 야 올랐잖아 이런 거 몰라도 돼. 혹은 오른 거 이유 갖다 붙이기 이런 거는 흔한 일입니다. 근데 국내도 잘 모르는데 오히려 해외 탑티어 기업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고 영업을 하고 있고 실체가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주식과 별개로 그 기업을 봤을 때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접근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는 어차피 요새 영어는 기본기로 어느 정도 다 하고 또 각종 번역기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다 번역이 됩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었던 익숙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난 하나도 변하지 않겠다. 그냥 하던 걸 하겠다.
국내에서 매매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매매는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득을 보는 행위, 부의 이전 행위지 않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판도 크고 종목도 많고 선수들도 많은데 이왕이면 해외 나가서 그쪽의 부를 국내로 가져오면 좋겠는데 맨날 국내에서 머물면서 약한 사람한테 강한 모습 보이고 절대 안 가죠. 그래도 의외로 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용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좋은 분들이 선지자로서 컨텐츠를 양산하고 있고요. 열정을 갖고 찾아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다들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외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금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계산 범주 내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관 잔액인데요. 일단 채권하고 주식이 있다고 치면은 채권은 대부분 이제 유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주식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의 보관 잔액을 보면 17년부터 어떤 계기가 생겼는데 좀 의미 있게 변하고 있죠. 근데 19년, 20년을 보면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 보세요. 보관 잔액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보관 잔액 말고 순 결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 다른 국가들은 뭐 20년에 말고는 의미 있게 사질 않았거든요, 기존에. 근데 미국 보시면은 20년에만 19조를 샀습니다. 맙소사. 이건 작년에 갖고 있던 금액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겁니다. 20년 말로 40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올해 산 거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투자는 거의 80% 가까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해외 주식 투자라는 미국을 사는 것이다.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더 경악스러운 거는 다른 지역도 사기는 샀잖아요, 올해. 사긴 샀는데 애초에 주가나 매수세가 이쪽에다 몰려버리니까 전체적인 비중은 역으로 줄어들었어요. 역시 미국에서 뭔가 대폭 튀었다. 자, 그러면 뭘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것들은 잔고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50조 해외 주식 중에 8조가 테슬라예요. 15% 정도의 비중이고요. 나머지 큰 애들, 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애들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지만은 테슬라에 헐 못 묻히는 수준이고 다 합해야 뭐 테슬라 수준이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쭉 갖고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중간에 회사들 보면은 야, 국내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알아 싶은 주식도 꽤 있어요. 자, 잠깐 테슬라 얘기를 하자면은 내국인이 작년 말에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금액은 1,600억입니다. 18년 대비 좀 올랐지만은 현재는 이게 8조예요. 올해 산 것만 이 중에서 3조. 그러니까 테슬라 시가총액이 73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시총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비중이 1%입니다. 이제 코리안 명예주주. 이때 많이 사고 이제 줄었지만은 여전히 많이 사고 있고요. 주가는 날아갔고 이렇게 대략 평균 단가가 요 선일 테니까 뭐 수익이 나 있는 상태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유명한 거 그리고 큰 걸 산다는 결정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700%씩 오른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다른 애들은 꾸준히 이게 잔잔하게 오른 경우도 있고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100% 이상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열심히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랬다. 근데 이거에라도 여러분이 구미가 생기신다면 공부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사실 해외는 이제 화수분이어가지고 할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공부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다만 해외 투자를 시작할 경우에는 중요한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 거래소의 규칙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통화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원화를 환전해서 사게 되죠. 다시 내 손에 주려면 매도 후 재환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환율 영향을 받는 거죠. 만약 그 나라 통화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대비 떨어졌으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환 리스크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율 차이를 감안하고도 실적 등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좀 더 길게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국내 장외 플러스 해외 해가지고 250만 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연말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도세율은 20%. 정확히는 이게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22%거든요.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년 이걸 내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고하지? 머릿속에 복잡할 수 있죠. 근데 알고 보면 또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국내에서의 시간이 2년에서 3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23년이 되면은 국내 모든 주식에 대해서 전면 양도소득을 과세하게 됩니다. 20% 정도.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도 끝났을 거고 국내 노령화는 더 진행됐을 거고 세수는 계속 필요하니까 정부가 더 양보 안 할 거예요. 기본 공제로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봐주지만은
어쨌든 금액이 더 커질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캡이 생기는 거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크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쯤 되면 한국에서의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같은 세율 내고 너 국내 할래? 해외 할래? 이러면 답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한국의 인구 경쟁력 이런 거 감퇴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매력적인 기업은 뭐 발견되면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꼭 국내에 매일 필요는 없으니까 내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포트폴리오가 국제적으로 다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안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때 가면 간다 하죠.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해외 투자가 생각보다 쉽지만 또 한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추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 보셨나요? 두 무리의 쥐가 있어요. 치즈 창고에서 매일같이 치즈를 먹는데, 한쪽은 그냥 치즈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창고에 남아있고, 다른 한쪽은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알아서 새 창고를 찾아서 떠나요. 나중에 이제 치즈가 고갈되죠. 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미 선택권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선지자 유튜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봤고, 현재 국내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오픈어 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쪽에 대해서도 제가 대충 보려면 정말 쉽게 볼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걸 영상으로 뽑아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여가지고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